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좋은 소식만 전해드리는 대한민국 충성TV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 또 한 가지 신기술을 보유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다름 아닌 에이사 레이더의 다중빔 기술인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따르면 다중빔 기술을 채택하여 유무인 공중 전투 능력과 KF-21 전투기를 이용한 무인 전투기를 최대 100대까지 한꺼번에 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협력하여 개발해내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개발에 성공한 다중빔 안테나 기술은 안테나 한 대로 총 4대 이상의 무인 드론을 편대 비행 체계로 편성하여 공격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전자파 레이더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에이사 레이더의 뒷면에 다중빔 시스템을 추가로 탑재한 형식이며 180도 이상의 전방위에서 무인 드론들에게 일제히 명령을 내려 KF-21 전투기 한 대로도 원활한 유무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용량 통신 체계를 신속하게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여 무선 통신이 꼬이지 않도록 정렬하는 게 특장점입니다. 에이사 레이더 기술을 통한 통신 대역들을 다르게 공유할 수 있어 현대시대에 일반적으로 레이더 방위에 사용하는 레이더 전자파가 쏘아 올리는 대역과 다른 방법으로 무인기를 조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의외인 점이 있죠. 상당히 오래전부터 무인기 편대 비행 전략을 육성했고 또 운영할 채비를 마련한 것입니다. 1995년 이스라엘제 자폭 무인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총 100대를 구입하였으며 비슷한 시기에 분단된 무인기 IQ-100의 송골매를 자체 개발해 2002년에 배치했습니다. 현재 수천의 무장 운반이 가능한 최신 무인기에 비하면 조금 부족할지라도 당시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생각한다면 정말 훌륭한 기체를 국산화한 것인데요. 이것뿐 아니라 최대 6,000m 고도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4,500 고도에서 시속 150km로 비행하며 중고도 정찰 임무 또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미국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형국이었죠. 무엇보다 미국산 무인기는 공격형 기체로 1.37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7개의 하드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탑재된 레이더로 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겨우 감시정찰 임무만 가능했던 우리 무인기와는 확실히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는데요. 엔진의 속도 역시 한국의 송골매보다 거진 배가 빠른 속도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당시만 하더라도 누구도 한국이 미국의 기술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에 겁먹고 포기해버린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이 아니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무수한 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격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진은 끝없는 무인기 개발에 도전했습니다. 이번에 등장한 다중빔 레이더로 무인기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완벽한 제어가 가능해졌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의 기업이 무인기 개발에 뛰어들어 하드웨어 제작에 나섰습니다. 반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경쟁 기업인 대한항공이 미국의 무인기를 국산화한 무인기 개발에 성공하며 기술이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곡차곡 기술이 쌓이자 우리 기술자들은 보다 크고 강력한 무인기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목표는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NQ 무인기와 동급의 기체를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현 정부가 미사일보다는 전투기에 투자하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은 희소식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순조롭게 개발 진행이 되던 KF-21과 각종 무인기가 국방력에 아낌없는 지원을 쏟는 현 정부를 만나며 더욱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다중빔 에이사 레이더 성공 결과와 함께 KF-21 전투기의 순간 무장화력을 4배 이상 상승시키는 데에 성공했다는 새로운 군사무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더블이 보람의 전투기와 편대 비행할 무인 스텔스기인 가오리-X의 개발도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 역사상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선보였던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세대 무인 전투기의 성능을 최상급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5세대 유무인 소프트웨어 체계와 함께 스텔스 무장착 역시 개발이 진행 중이며 설계를 통해 2026년에 등장할 KF-21 전투기에 적용하기 이전 스텔스 무인 전투기에 먼저 매립형 무장창을 적용시키겠다는 1차적 목표를 가지고 연구 진행 중입니다. 스텔스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매립형 스텔스 무장창 개발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첨단 제조업의 진정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저피탐 스텔스 무인기는 한국 기술로 개발된 터보제트 엔진기를 사용할 예정이며 전체적인 크기는 유럽연합이 개발 중인 공격형 무인기보다 더욱 큽니다.
KF-21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 간의 통합 운용은 향후 미래 공중전의 게임 체인저로 알려졌습니다. 기술이 더욱 발전한다면 무인 전투기를 따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인 전투기에서 직접 무인 전투기를 운용하여 공대공 및 공대지, 정찰 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유인 전투기의 공격력과 생존성을 대거 높일 수 있는데요. KF-21 보라매가 우리의 독자 기술로 만든 전투기이므로 아무런 제약 없이 국산 무인 전투기와 독자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아직은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전투기의 대부분은 미국제이기 때문에 미국산 전투기와 국산 무인 전투기 간 몸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정부의 허락을 받고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그에 더해 국산 무인 전투기 조종 및 항공전자 장비와 통신 장비 소스도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KF-21 전투기가 개발 완료된다면 우리는 미정부의 간섭 없는 전투기 분야의 자주 국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미 국방과학연구소는 레이더에 탐지되기 어려운 비행체 형상 스텔스 설계 기술과 비행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한국형 무인 스텔스기에 필요한 저피탐 스텔스 무인 항공기의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2020년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무인 스텔스기 개발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으며 저피탐 수준의 레이더 반사 수치를 대폭 늘리는 스텔스 기술이 약 80% 수준에 도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근래에는 국내 최초로 비행체용 전파흡수 구조 기술을 비롯한 무인기에 적용 가능한 스텔스 핵심 기술 4종을 완벽히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30년가량이 되면 저피탐 무인기는 무인 정찰기 외에도 무인 전투기의 역할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우리 한국의 무인 전력은 수년 안에 일본을 압도할 것입니다. 소총 드론과 무인 정찰 차량은 최근 과학화 훈련장에서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수직 이착륙 해전의 드론과 육군 사단과 특공대 의성 등에서도 테스트 중입니다. 미국의 군사무기들을 보며 부러워했던 한국은 이제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항공산업이 발전했습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일본 방위 예산의 5분의 1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일본과 싸웠을 때 어느 나라가 이길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무인기 기술력은 한국이 일본을 역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무인기 예산의 윤곽만 보아도 한일 양국 군사기술은 물론 투입 예산까지 역전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이 무궁하게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충성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